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노트북을 가지고 왔느냐, 최신 i7 10세대 코멘레이크에 10875H가 장착이 되어 있고 RTX 2070 슈퍼가 장착이 된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i7 10875H CPU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OLED XP 모델입니다. 인텔 10세대 CPU를 장착한 최신형 노트북으로 크리에이터용으로 출시한 고사양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의 상세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i7 10875H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는 DDR4 16GB 3200MHz가 8GB 2개의 듀얼 채널로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70 슈퍼 맥스Q에 VRAM은 GDDR6 8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는 NVMe 512G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으며 추가로 1개의 여분 슬롯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4K 삼성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DCI-P3 100%의 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존 최고의 화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운영체제는 크리에이터용으로 출시되는 제품인 만큼 윈도우 10 프로 버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94.24W의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도 무게는 2kg으로 가지고 있는 사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운 제품입니다. 가격은 리테일가 기준 324만 3천원이고요. 다나와 최저가는 301만 9천원입니다. 사양에서 보셨다시피 실제로 상당히 스펙이 좋고 제일 최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세대의 인텔 코멘레이크 CPU가 탑재되어 있고 i7 10875H에 메모리 기본 8GB에 그래픽카드는 RTX 2070 슈퍼 맥스Q가 장착이 된 4K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된 제품입니다. 기가바이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실제로 이제 10세대 제품 중에서는 가장 먼저 한국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기가바이트 제품이 좀 빨리 출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메이드 인 타이완이죠. 대만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MSI라든지 아니면 뭐 ASUS라든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이 주로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은 이제 늦어지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는 이제 동시에 출시가 되었어야 맞는 제품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은 생산이 늦어지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득을 보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이 제품 상세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겠죠. 4K UHD 해상도를 가진 삼성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화질은 기존의 LCD 모니터에서 볼 수 없었던 색감을 지원해줍니다. DCI-P3 100% 세격을 가진 만큼 색상의 표현이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도 하고 포토샵도 간간히 사용을 하면서 색상을 봤는데요. 저도 상당히 좋은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정말 탐이 난다 라고 생각할 만큼 확실히 좋기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색상표를 띄웠을 때 이게 확실히 좋은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색상이 다 표현이 된다면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확실히 뮤직비디오로 볼 때도 화질이 좋기는 좋죠. 색감 구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게 확실히 비싼 게 좋기는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사양의 10세대 i7 10875H와 RTX 2070 슈퍼 GPU가 장착이 된 만큼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시네벤치 R20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8GB 메모리가 2개로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6GB 싱글 채널일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만큼 각 테스트에서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왔고 온도 또한 안정적이었습니다. i7 10875H를 가지고 있어서 CPU 피직스 점수도 19111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요. 그래픽 점수도 1927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점수도 17006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시네벤치 R20으로 테스트를 하면서는 온도도 같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최고 온도는 81도, 구동 온도는 67도 정도로 온도는 아주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멀티코어 점수는 3412점으로 슬림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PU의 클럭과 전력을
적절하게 제한해서 발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독점 기술인 수프라쿨링 시스템으로 과열 시 빠르게 식혀줄 수 있었던 부분은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고사양 제품이다 보니 약간의 소음은 있었는데요. 높은 스펙에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보안의 이슈로 웹캠이 빠지는 노트북들이 많이 있어요. 괜히 해킹이다 이런 부분으로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요즘같이 사이버 강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없으면 또 아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아예 가려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건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센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터치패드에 핑거 프린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윈도우 10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윈도우 헬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또 키보드가 완전 화려합니다. 그죠? RGB 백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화려한 키보드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에서 지원하는 퓨전 기능으로 이렇게 색상을 단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바꾸면 또 이게 나름 다른 느낌의 노트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가 동급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었어요. 나이믹 3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쭉 장점만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느냐?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죠. 사실 이 제품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이게 금액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만 원대가 좀 넘어가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선뜻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4K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액대가 거기서 이제 대부분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사양과 퍼포먼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동일한 스펙 제품 중에서 일반 LCD가 장착이 된 제품이 기가바이트 에어로 있습니다. 그 제품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만큼 화질이 좋고 이만큼 이제 좋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크리에이터, 뭐 영상 편집을 주로 전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사진 편집을 하시는 분들을 포커싱해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맥북 프로와 경쟁을 할 만한 제품입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정도 스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제품보다 훨씬 금액대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제 일반 노트북, 저가형 노트북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게이밍 노트북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용 노트북입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맥북 프로랑 이 제품이랑 같은 사양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맥북 프로가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과 마크 말고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이게 인텔 코멘 레이크 10세대 i7 10875H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비해서 약간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kg대에 상당히 가볍고 슬림한 모델입니다. 그러면 10세대 CPU의 발열과 어느 정도의 성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타협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조사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발열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잡으려면 클럭도 약간 제한을 하고 전력도 약간 제한을 해서 성능 부분에서 약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실제로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려는 그런 제조사의 고민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발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성능이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을 제가 이제는 돌려줘야 됩니다. 한 열흘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제일 만족했던 부분은 화질이에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성능 잘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근데 높은 스펙 제품을 제가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스펙이라든지 성능에 비해서는 뭐 이제 다른 거랑 크게 막 감흥이 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다 조금씩은 더 좋기 때문에 아 조금 더 빨라졌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모니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니터가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 눈을 좀 베려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눈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4K의 OLED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디스플레이를 보면 아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이 노트북을 돌려주고 나면 제가 아마도 모니터를 하나 지르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